운전면허 필기시험 2021년 5월 31일 공단의 개편 내용에 따른 필기시험 문제를 31번부터 60번까지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정답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신다면 화면을 정지하시고 익히신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우선 정답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연습 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1, 2, 3의 경우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8조에 의하면은 연습 운전면허 소지자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와 똑같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연습 운전면허증으로는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습 운전면허증은 정식 운전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2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답이 나와버리는데요. 자, 승차종은 10인 미만 할 수 있죠? 10인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미만이니까요. 승용자동차, 모든 승용자동차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적재 중량 2.5톤 할 수 있죠?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니까 2.5톤 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도 할 수 있고 승차종은 10인 미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환자동차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얼마간입니까? 네, 그렇죠. 2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벌받으면 2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이나 정기 적성 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연기할 수 있죠.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을 당한 경우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군인 사법에 따른 육해 공군의 사병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사관 이상 이런 간부는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영에 거지하고 능히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간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군 복무 중인 경우에 사병으로 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연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는 연기가 되질 않습니다.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이게 연기할 사유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얼마 이내 운전면허증 갱신을 발급받아야 하는가?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받아야 합니다. 36번입니다.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사이에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갱신 신청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 해가 속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37번입니다. 다음 타이어의 특성 중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회전 저항입니다.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 소비 효율 측정 및 등급 기준 표시에서 보면은 효율의 회전 저항 측정 시험을 하고 그 수치를 등급으로 표시해야 한다. 근데 회전 저항은 뭐냐면 단위 주행 거리당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단위 주행 거리당 소비되는 에너지로서
에너지 소비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회전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타이어 판매업자는 반드시 수치로 표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가짜 석유 제품임을 알면서도 차량 연료로 사용했을 때 처벌 기준은 그랬습니다. 가짜 석유 제품을 알면서도 그러한 연료를 썼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외워두십시오. 2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2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네, 가짜 석유 제품을 알면서 사용했을 때는 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엔진룸을 열어서 차량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할 사항으로서 알맞는 것은 엔진룸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룸하고는 관계가 없죠. 출발 전에 그렇죠. 내려서 자동차를 둘러보면서 하는 거. 이거는 엔진룸하고 관계없고 제동 등의 상태도요. 브레이크 밟고 뒤에서 브레이크 등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표시되는지 이것도 엔진룸하고는 관계없죠. 엔진 오일의 적정량, 그렇죠.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오일 찍어보고 육안으로 점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엔진룸을 열어서 찍어보고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죠. 맞습니다. 냉각수의 온도는요. 엔진룸에 있는 것은 맞지만 냉각수의 온도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엔진 오일의 적정량, 엔진룸을 열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40번입니다. 가짜 석유를 주유했을 때 자동차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가짜 석유입니다. 가짜 석유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윤활성 저하로 강한 마찰을 일으켜서 파손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배출가스에 문제가 생겨서 대기오염에 주범이 되고 그런 거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틀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윤활성 상승으로 이 부분이 틀렸죠. 윤활성이 저하돼서 뻑뻑하고요. 마찰이 아주 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고압 펌프를 파손시킨다든가 그렇죠. 부식 파손, 인젝터 파손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짜 석유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거죠. 이런 거는. 그리고 틀린 것은 윤활성 상승률이 틀렸고요. 엔진 마찰력 감속을 했으니까 틀렸죠. 엔진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파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짜 석유 문제 나오면 윤활성 저하 이렇게 찾으십시오. 그럼 윤활성 상승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승차하기 전에 주변 점검상으로서 맞는 거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타이어 마모, 전후방 장애물 유무, 운전석 계기판 정상 작동, 브레이크 페달 정상 작동. 자, 운전석 계기판과 브레이크 페달은 일단 승차해가지고 운전석에 앉아서 점검할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승차하기 전에 주변 점검 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차를 한 바퀴 돌면서 마모 상태는 어떤지, 또 후방에 혹시 애들이라도 앉아 있는지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전후방 장애물은 있는지 살펴보고 이건 전부 다 승차하기 전 주변 점검 사항으로서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운전석 계기판과 브레이크 페달은 승차해서 운전석에 앉아서 점검할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41번에 1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보수, 메인터넌스 플리, 무보수 배터리 수명이 다 됐을 때 어떤 색깔을 띠게 되느냐 점검창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점검창에 이 수명이 다 됐을 때 점검창에 어떤 색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백색으로 나타납니다. 정상이면 녹색이고요. 검은색이면 뭐 교체를 필요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든 수명이 다한 것은 백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녹색, 청색이고요. 검은색은 교체해달라는 얘기고요. 백색은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중 차량 연료로 사용될 경우 가짜 석유 제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짜 석유 제품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답부터 짓겠습니다. 경유에
물 5리터 정도, 5%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가짜 석유 제품은 아닙니다. 경유에는 상당히 많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에 물이 약 5% 정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짜 석유 제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휘발유에 메탄올이 들어갔다든가 보통 휘발유에다가 고급 휘발유가 5%도 안 된다, 5% 미만이다, 이런 걸 우리는 가짜 석유라고 말합니다. 경유에 등유가 혼합되었다든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가짜 석유라고 할 수 있고, 경유에 물 5리터, 5% 정도가 들어갔다는 걸 가지고 가짜 석유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소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수소가스입니다. 우선 답부터 찍겠습니다. 수소가스는 무색, 무취, 무미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냄새로서 냄새 맡아가지고 수소가스가 새 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자연성 가스 검지기 이런 검지기로 또는 비눗물을 통해서 또 수소 검지기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한다든가 비눗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은 다른 육안으로라든가 또는 냄새라든가 맛을 본다든가 이런 것으로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수소가스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폭발성입니다. 자, 수소장치 충전소 매뉴얼에 따르면 수소는 지구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로 무색, 무미, 무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소와 비슷한 확산 속도를 가진 부치제가 없어 수소를 누출 감지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아서 확인한다. 이것은 수소 가스 누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45번입니다. 수소 차량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충전하기 전 차량의 시동을 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폭발의 위험 때문입니다. 충전소에서 흡연은 차량에 떨어져야 한다. 아닙니다. 차량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충전소 근처에서도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수소가스가 누설할 때는 충전소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청한다. 맞습니다. 수소 차량의 충돌 등 교통사고 후에는 가스 안전을 받아 사용한다. 맞습니다. 어딘가가 셀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전소에서 흡연 아예 안 됩니다. 차량이 떨어지더라도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충전소 주변에서는 절대 금연, 절대 화기 금지 이런 게 있죠. 방폭경 전기 설비를 사용해라. 가스 설필 휴대전화까지도 금지한다. 네, 거기서 어떤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이 불꽃을 일으킨다는 문제될 수 있죠. 충전소 내 차량 제한 속도는 10km 이하로 하라. 네, 이러한 내용들 한번 쭉 화면을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6번입니다. 다음 중 수소 차량에서 누출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어디냐 그랬습니다. 누출 셀만한 곳이 아닌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건 다 셀만한 곳입니다. 연료전지 부스트 인버터는 전장장치입니다. 아직은 수소의 그 주요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연료전지 부스트 인버터는 전장장치로서 수소 차량에서 누출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밸브 용기라든가 조정기, 가스, 호스, 배관 연결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누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해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7번입니다. 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는 이렇게 우회전 차량이 있는데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궤적의 차량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앞바퀴가 이렇게 간다면 뒷바퀴가 이렇게 하면은 이 궤적의 차이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내륜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앞바퀴가 이렇게 가면 뒷바퀴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내륜차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커브를 돌 때 차축이 길수록 그렇습니다. 앞바퀴는 분명히 제대로 통과를 했는데 뒷바퀴는 어떻습니까? 연속성 경로를 타고 올라가거나 이 부분에서 그 건널목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발을 이 뒷바퀴가 오면서 이렇게 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반경을 크게 잡고 돌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바퀴만 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뒷바퀴도 여기를 피해서 돌아가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회전 반경을 적게 잡으면 차축이 긴 차는
바로 이 보도 쪽으로 타고 올라오면서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발을 깐다든가 충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와 뒷바퀴의 위 궤적차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내륜차라고 합니다. 이 내륜차는 이 안에 있는 이 바퀴가 내륜이죠. 이 내륜이 앞바퀴 뒷바퀴가 이 차라는 건 이 차자란 말이죠. 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궤적이 차이가 있다. 자, LPG 자동차 용기의 최대가스 충전량은 얼마이냐 그랬습니다. 답을 짓겠습니다. 85% 이하입니다. LPG 자동차 용기에 85% 이상 채우면 안 됩니다. 도너통은 아예 80% 이하를 채워야 합니다. 가득 채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85% 이하입니다. LPG 차량의 연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답부터 찍을게요.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깔립니다. LPG 가스는 밑으로 바닥으로 깔립니다. 폭발성이 크고 위험성이 큽니다. 독특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었죠. 예, 거기다 냄새를 투입해 가지고요.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택시라든가 이런 데 LPG 차량으로 들어갈 때는 액화시키는 것이죠. 고압으로요. 어떻든 상온에서는 기체 맞습니다.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냄새, 독특한 냄새 있습니다. 폭발의 위험성 큽니다. 공기보다 가볍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0번입니다. 자동 주차 시스템 및 주차 보조 시스템이 갖추어진 자동차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주차 보조 시스템에 따른 동작이 모두 종료되어 주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렇죠. 이런 자동 장치는 언제든지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차 자동 시스템을 사용해서 주차 시 안전한 장소에 주차가 완료될 때까지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맞습니다. 자동 주차 시스템을 작동하는 경우 주차 완료 상태로 간주하여도 무방함으로 자리를 떠나는다. 아닙니다. 예. 어떠한 오작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주차 시스템을 작동하는 경우 진행 예상 구역 앞이나 뒤 등 차량 가까이 대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작동이 일어날 때 다치게 될 수가 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완전히 주차 완료 상태로 간주되기 전에는 완료 상태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 주차 시스템 및 주차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주차 편의 기능으로 주차 보조에 해당함에 따라서 운전자 및 차주는 해당 자동차가 주차될 때까지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자동차 주차 시스템을 작동하는 경우 주차 예상 구역 앞이나 뒤 등 차량 가까이에서 대기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작동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곳에서 주차 완료 시까지 대기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운전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자, 주행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주행 보조 장치 작동 유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주행한다. 맞습니다. 운전 개입 경고 시 주행 보조 장치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입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운전 개입 경고가 뜨면 바로 운전에 개입해 줘야 합니다. 주행 보조 장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제되었는지요? 맞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가 작동되고 있더라도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면서 운전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행 보조 장치 작동을 수시로 확인하며 주행한다. 맞고요.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운전 개입 경고가 뜨면은 바로 개입해서 운전을 해줘야 합니다. 52번입니다. 자동 비상 제동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운행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문제를 읽어보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뭐 편법일지는 모르지만 양보 운전한다. 맞는 말이죠. 안전거리 확보할 필요가 없다. 보나마나 이건 틀렸죠. 예, 안전거리 확보한다. 맞죠? 안전거리 확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뭐 아무 말 다 하더라도 뒤에 그 결론의 말이 있습니다. 양보 운전한다. 좋은 말이고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맞습니다. 예, 자동 비상 제동 장치가 장치 사용자는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동화 시스템이 제일 무서운 게 오작동이죠. 예,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 뒷끝말만 보고도 그냥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 문제점이다. 틀린 것은 자,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주행 속도가 증가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소되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고요. 연비가 저하되어 손실이 따른다. 맞습니다. 타이어와 힐이 분리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림 쪽에서 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어와 힐이 분리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주행 저항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많이 깔리니까요. 닿는 면적이 워낙 많죠. 예, 저항이 커지게 되겠죠. 연비가 저하 손실이 따른다. 맞습니다. 주행 속도가 증가되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면 주행할 때 주행 저항이 어떻습니까? 커지게 됩니다. 주행 속도는 느리게 되겠죠. 54번입니다. 다음 중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시 잘못된 사항은 1. 장거리 운행 전 충전소 위치 정보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충전기 커넥터와 차량 충전 소켓 부위에 물기가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기에 물 닿아서 좋을 리는 없습니다. 충전기 전원이 차단되어 있을 때는 전원을 강제로 연결시켜 사용한다. 틀렸죠? 충전기의 전원이 차단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 차단된 겁니다. 그것을 억지로 강제로 연결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충전 중에는 가급적 멀리 이동하지 말고 연락처를 남겨놓아야 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충전기 전원이 차단되어 있을 때는 사용자가 강제로 켜서는 안 됩니다. 충전기 이상이 있으면 사용을 자제하고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55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의 연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연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동차가 1리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부피이다. 내연기관 피스톤이 움직이는 부피는 뭐가 될까요? 이 부분은 배기량이 될 겁니다. 그렇죠? 배기량이 될 거고 내연기관의 크랭크 측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이다. 이 부분은 토크죠. 토크. 그리고 75kg의 무게를 1초 동안 1m 이동하는 이건 마력이죠. 내연기관의 피스톤이 움직이는 부피. 예, 이것은 아마 배기량. 어떻든 자동차가 1리터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연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동차가 1리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연비이고요.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부피, 이것을 배기량이라고 하죠. 배기량. 그다음에 내연기관의 크랭크 쪽에서 발생하는 회전력, 이걸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75kg 무게를 1초 동안 1m 이동하는 일의 양, 그걸 마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자에게 엔진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은 정답부터 찍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온 경고등이죠. 엔진에는 계속 그 냉각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엔진이 얼마나 과열되었느냐는 것은 냉각수가 얼마나 뜨거우냐라고 알고 있어요. 이 냉각수에 수온의 경고등이 들어오면 엔진이 과열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과열 상태는 수온 경고등, 냉각수의 그 열, 수온 경고등을 보고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엔진 과열 상태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57번입니다. 전기자동차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두 가지입니다. 주차 시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건 틀렸습니다. 배터리가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차가운 곳에서 그 배터리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실내 또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상 주차장 이용이 좋다는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장거리 운전 시에는 사전에 배터리 확인하고 충전한다. 맞습니다. 충전 직후에는 급가속 급정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열선 시트, 열선 핸들보다 공기 히터를 사용할 효율적이 틀렸습니다. 공기 히터는 전기를 많이 먹게 되죠. 전기자동차 가장 문제가 전기 배터리라기 때문에요. 그렇죠. 내연기관과 다르죠.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공기 히터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렇습니다. 배터리로 가는 전기자동차는 보다는 열선 시트나 열선 핸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기 히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두 가지는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착륙이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를 받는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앞면하고 운전석 좌우 옆면 착륙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에, 뭐 개인의 사생활 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과도한 썬팅을 해가지고요. 에, 뭐 실내가 안 보이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거죠. 시야의 문제죠.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단속을 하는 것이 어느 유리냐는 거예요. 앞면하고요. 그렇죠? 전면이니까. 운전석 좌우 옆면 착륙입니다. 이건 다 운전자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다 썬팅 탁 해가지고 그렇죠. 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일정한 가시광선 투과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야로 그렇죠. 앞과 옆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면과 운전석의 좌우 옆면 착륙이는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상 승용자동차는 몇 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인가?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10인 이하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상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몇 년입니까? 4년이에요. 뭐예요? 자가용, 비사업용이죠. 네, 자가용은 신규 자동차 최초 검사 유효 기간 4년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